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북한에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박광온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명의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여진으로 오늘도 일부 종목이 20%대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CFD, 차액결제거래 신규 매매를 차단하는 등 문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합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모인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40분 넘는 영어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을 자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모두 46번을 언급했는데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이 돼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미 의회에 서게 돼 기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립박수, 환대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취임사부터 자유를 35차례 외쳤던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도 자유를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1950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 한반도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정의로운 개입이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6.25 전쟁에서 미군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며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됐지만 현재 민주주의는 세계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같은 반지성주의 세력은 자유를 위협하면서도 마치 인권 운동가인 양 위장한다, 싸워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는 한국은 인류 자유를 위해 이제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자 역대 7번째고 영어로 연설한 건 5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전진할 거라는 말로 44분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 U.S., 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y friend,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사실상의 핵 공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박하고 싶다며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공유라고 말할 때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 측은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는 아니지만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준비한 국빈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의 미래는 더 찬란할 거라고 강조했고 해리스 미 부통령은 윤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을 지켜세웠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열린 국빈 오찬에서도 거듭 성공적인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겠다며 그 미래는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자유의 연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동맹이라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와 국제 질서를 옹호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와 침략이 만연한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경제적 세계적 성공으로 이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decisive moment in our world's history. A critical moment. An inflection point in many ways. And at a time when autocracy and aggression are all too prevalent, your leadership is critical. 또 자신과 윤 대통령이 검사라는 경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찬장에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We share a background as prosecutors and a mutual commitment. Yes.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노래는 계속 회자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한 번 공연을 요청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But last night, President Yoon brought down the house at the state dinner. Singing American Pie. If you feel moved to deliver another performance. 윤 대통령은 뒤이어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포럼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이미경 CJ 부회장, 배우 이서진 씨와 함께 미국 영화협회, 넷플릭스, 디즈니 등 문화산업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To emulate the success of K content and create their own industry modeled on Korea's success. 저는 이 문화 산업, 이 문화 영역에는 국가 간의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문화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3박 4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보스턴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방미 나흘째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해리스 미 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한 데 이어 미국 국방부와 국방고득연구계획국을 찾아서 정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후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한 뒤 이동해 현지 시각으로 27일 밤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정책 연설에 나섭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hose people that say maybe they'll be happy for a while. February made me shiver. 턱시도 차림으로 열창하는 윤석열 대통령. 피아노 코드에 맞춰 노래가 시작되자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른 노래 지금 들리시죠? 네,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곡 아메리칸 파이입니다. 포크록의 고전으로 꼽히는 곡이죠. 노래는 만찬 끝 무렵 등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창곡이라 들었다며 청하자 못 이기는 척 마이크를 잡으며 무대가 시작됐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 SNS에 아메리칸 파이가 자신의 18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71년 발표된 이 노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맥클린의 대표 곡인데요. 숨겨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년여 전 떠난 장남 고 바이든과 어린 시절 함께 즐겨 불렀던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었습니다. 노래는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하면서 화답했는데요. 강철 동맹 건배사로 시작된 국빈 만찬, 팝송 열창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하는 모습에 외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까지 외신들이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방송 등 서방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대부분 만찬에서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게 된 영상을 함께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생중계하면서 서울과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해구산을 강화하는 대북 확장 억제 조치 합의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미동맹 70년의 방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형성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역대 최강의 동맹일 뿐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이 되었음을 윤 대통령이 역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가속화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유증진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미 정상이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대북 공조 강화를 피력했다고 전했고, 특히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서방 매체들과는 달리 중국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며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 억제 조치와 타이완의 이슈가 거론된 것은 한반도의 새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내용을 위주로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는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5.1%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셈인데 이는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반도체 생산은 26.8%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이번 달에는 35.1%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3년 1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9.1% 감소하였고 또 동분기 대비는 33.8% 감소해서 아직은 부진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생산이 늘면서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5.1% 증가했습니다. 또 금융보험과 부동산 등 서비스업 생산도 늘어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차량 연료와 가전제품 판매가 늘어 0.4%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증가했는데 방역 조치 추가 완화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승용차 판매 등이 늘며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가 줄어 2.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그간의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는 완만한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의 부진한 실물 경기 흐름에서 차츰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을 복병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수출,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 예산, 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둔화했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도 지난해 3분기의 성장률 3.2%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실현했지만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1.1%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2.0%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올 1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원동력은 소비자들의 힘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해 1분기 3.7% 증가해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올 1분기에 4.9% 상승해 지난해 4분기의 4.4%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우리 시간 다음 달 4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25%로 높아집니다. 지난 25일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친이낙연계인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어서 결선 없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라 공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매달 돈을 내는 게 아깝더라도 차라리 월세가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공포감이 있다는 건데 나쁜 집주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작당하고 임차인들을 속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 계약 때는 문제 없어 보였던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결국 파산해버린 경기 동탄 사건까지. 아무리 대비 안 될 세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 계약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로 큰 돈을 떼이고 주저앉느니 차라리 다달이 월세를 내겠다는 경우가 느는 겁니다. 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말하다시피 좀 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큰 돈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게 낫다. 그 이자만 내면은 월세보다 싸니까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좀 사기가 너무 많고 좀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돈 더 주고 마음 편하게 살자 해서 그냥 월세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 사건들까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전국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가 전세보다 9만 건 넘게 많았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역전한 건 법원이 관련 통계를 처음 공개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요즘은 전세를 잘 안 찾고 월세로 많이 하는 추세죠. 그 요즘 매스컴에서 그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이 같은 불안감 속에서 나쁜 집주인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천여 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9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추가 피해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개인들이 먼저 나선 겁니다. 일각에선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가 더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지금 같은 대규모 피해까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주장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어젯밤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며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적절한 총파업 시기도 신속히 확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체 행동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는 긴급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는 의료단체들이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침 조규용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과 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 자진해서 재활센터에 입소해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데요. 중독 치료를 받으려 해도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마약을 접하는 젊은 층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경찰에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53% 정도 늘었는데 이 가운데 10대와 20대는 모두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20대 중독 치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약물 중독 재활센터. 중독자 15명이 1년 가까이 함께 살며 심리상담 등을 통해 마약 중독을 치료받는데 절반이 넘는 8명이 20대 청년들입니다.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건 친구의 권유, 그리고 쾌락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고 나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 기분도 이상하고 좀 무섭고 이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것도 2번, 3번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즐기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도저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해 여름 처음 마약에 손을 대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아둔 돈과 직장, 가족과의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안 걸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막상 딱 보니까 저는 직장에서 잘려 있었고 모아뒀던 돈도 없고 빚만 생기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를 되게 무서워하고. 그런데 중고물품 거래하듯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서 유혹을 뿌리치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 사는 뭐 중고로 판매글이 올라오면 그냥 뭐 사는 거 마냥 그 정도로 그냥 쉬운 것 같아요. 보면은 텔레그램 어플로 그냥 뭐 약 구한다 하면은 그냥 솔직히 뭐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약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이번엔 제대로 된 치료에 돌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 들어가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약을 해서 상담을 갔었는데 거기는 너무 중독 전문이 아니니까는 그냥 약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뭐 수면제나 이런 거. 별 다른 도움을 못 받아서. 지난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9천여 명이 검거된 가운데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중독자는 721명에 불과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중독치료 전문 병원은 전국에 단 2곳뿐입니다.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아픈 환자로 생각하고 회복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독성이 높은 만큼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40%에 육박합니다. 결국 단속과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힘써서 이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마약 범죄 근절에 열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 이천경찰서가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닌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산부인과 병원에서 펜타닐 30여 개를 빼돌려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제 실행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 유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더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 공모 중 이탈한 20대 남성 이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는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을 불러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신대방팸에 대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당시 만 15세인 A양을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전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며 대마와 DMT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가 행진은 마무리가 됐는데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한가 연일 나왔던 종목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그러니까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입니다. 관련 종목이 모두 8개인데요. 이 가운데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선광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세방 한 종목만 3%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상황이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다우데이터, 삼천리, 세방, 서울가스, 할인지주, 다올투자 등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전 한때 하락세였던 대성홀딩스와 선광도 지금은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어졌던 하한가 행진이 일단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저희가 전하면서 CFD라는 걸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차액 결제 거래, 그러니까 CF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FD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CFD는 주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이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역시 증거금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종목별로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 40%에서 1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40%로 적용됐을 때 최대 2.5배의 차익 투자,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커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해진 증거금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았던 신용투자, 이른바 B2까지 겹치면서 문제를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위험 분산을 위해서 SG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거래 과정에서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노출되길 거리는 고액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금융감독원이 한명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내 35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CFD나 신용융자 같은 과도한 차익 투자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CFD와 관련한 과도한 소비자 유치 이벤트도 최대한 지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황현순 키움증권사장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터의 보유 주식을 폭락 사태 이틀 전에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황현순 사장은 매각 시점이 공교롭긴 하지만 우연에 불과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커지니까 증권사들이 이 CFD와 관련해서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어제 오후부터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부 중단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다음 달부터 전 종목의 신규 매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역시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매매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메리트증권은 운영을 그대로 이어가긴 하되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CFD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SG증권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매매 주문을 실행한 것이라면서 규제 당국의 현장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정해진 일시에 서로 사고파는 통정거래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불법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이제 수사를 시작한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들 종목의 특징은 대주주의 비중이 커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물량 거래로도 주가 조작이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조사와 수사의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요. 금융당국을 거쳐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짧지 않은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이 주가 폭락 사태의 배우로 꼽힌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도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면서 이번 사태로 이득을 본 세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달게 받을 거고요. 지금 이 1년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주 목요일 날 대량의 블락들이 있었습니다. 12만 주, 약 600억 정도의 물량을 다우데이터 회장님이 파셨고 금요일 날 그 물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시장에다가 그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금융이나 뭐 어떻게든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300억 계좌가 다 사라지고 빚이 150억, 200억이 생겼으면 한 500억 날라간 거죠. 임창정 씨는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지 저랑 공범이 아니에요. 임창정 씨가 저한테 뭐 고객을 소개하신 적도 없고요. 국내 최대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해 이번 일요일까지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과학축제는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인데요. 도시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한복판에 펼쳐진 카레이싱장. 관람객을 태운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없이도 능숙하게 서킷을 누빕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전기버스도 누구든지 타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긴 했는데 약간 불안하게 해서 직접 타보니까 생동감 있고 아주 재밌었어요. 미니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고 드론을 이용해 친구와 땅 따먹기 대결도 펼칩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전투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선 만화 속 캐릭터나 SF 영화 속 인물로 분장한 코스튬 플레이가 펼쳐집니다. 푸드트럭은 물론 피크닉 공간까지 마련됐는데 저녁엔 야시장이 조성됩니다. 올해는 대대연구개발 특구 50주년과 연계해서 대전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공공과 민간 기업 등 여러 단체들이 협업해서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한국형 인공태양 모형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36곳의 주요 성과도 전시됐습니다. 과학자와 함께 출연연을 방문해 생생한 연구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우주 탐사,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등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하고 즐기며 미래 사회에 대해 과학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유일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도 과학 앵커 체험 부스 등을 갖추고 캐릭터 올리와 베리가 어린이 친구들을 더욱 즐겁게 맞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드론 수백 대가 하늘을 수놓는 드론쇼가, 내일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e스포츠 경기장에서 게임 대회도 진행됩니다. 최신 과학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고 과학자들과 긴밀하게 소통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과학법을 두고 한미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 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IRA와 반도체 과학법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거라며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IRA의 인센티브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27일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전체 핵심 광물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돼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무기화 위험에 처했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대부분 외국 업체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제외돼 해당국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 조치가 예고가 된 만큼 배터리를 포함해 한국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제동으로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에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해 한미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한미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에 세일즈 외교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려왔는데 손익을 따져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평론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이제 기업들로부터 총 59억 달러입니다. 한 7조 8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뭐 영업을 하고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는 것들에 이제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건 어쩌면 이제 로드맵상 투자 계획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내역을 좀 봐야지만이 우리가 손익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백악관이 자랑을 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한국은 1,000억 달러, 133조 원. 그리고 이번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갔잖아요. 우리가 또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배터리 부분에 10조 원의 투자를 또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사실 이익 균형이 잘 맞지는 않아요. 40대 남성이 형과 아버지 등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을 살해한 건 친동생인 40대 A씨로 그 역시 인근 호수에 차를 몰고 와 투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A씨의 아버지와 60대 여성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이한 올봄, 독감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함께 유행하면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4월 셋째 주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9.9명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올봄 3월에서 4월 7주 동안 아데노바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과 독감으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3,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배가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I can feel the sun whenever you're near. Every time you touch me, I just melt away. Everybody. 오늘도 낮 동안에는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1,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전 23도, 대구 24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밤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최고 4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동쪽 지방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